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전에 적은 돈을 갖고 부동산 초보라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를 일단 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내가 많은 돈이 있을 때 그 일을 해본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작은 돈을 가지고도 몇 번씩 해보다 보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최소 투자 금액,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은 얼마일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 서울의 핵심권 지역이 아닌, 내지는 광역시의 핵심 지역이 아닌 그 외곽 지역으로 본다면 네,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을 가지고도 내가 시세 차익을 내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싼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싼 물건을 찾는다고 해도 이 지역이 세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임대 시세가 뭐 적정한지 등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그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내지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물건을 찾았다면 그 가격을 전체를 주지 않고 대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세를 안고 샀을 때와 이 대출을 이용해서 했을 때, 물론 전세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집 아니면 6,500만 원짜리 집의 경우에 전세가 5천만 원 이상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겠죠. 반대로 6천만 원 아니면 6,500만 원짜리 집을 대출을 이용해서 사고, 그리고 그 집에 월세를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0에 뭐 30만 원 아니면 35만 원 정도 월세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 돈이 묶이고 이 집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돼야 내가 수익을 맛보는, 내지는 그리고 그것을 팔았을 때 내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월세를 주는 방법은 월세를 받아서 내가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 내고, 그리고 조금의 남는 수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본다면, 전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리스크 없이 꾸준히 가는 반면 수익이 없고, 월세를 이용하는 방법은 혹시나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대출 이자를 내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대 수요가 높은 곳, 그리고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물건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가와 이 전세 가격의 차이가 1,000만 원, 1,500만 원 내지는 고언저리에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물건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서는 안 되겠죠.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지, 한마디로 인구 유입이 되는지, 주변에 인구를 모이게 할 수 있는 직장들이 잘 위치하고 있는지, 내지는 교통이 좋아지는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봐야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년, 4년 안에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내가 6천만 원, 6,5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전세가 5천이일 경우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2년이나 4년이 흘러서 전세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이 오르는 경우는 과거에는 아주 허다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인 투자금은 모두 다 회수가 되겠죠. 2년, 4년 안에. 그렇다면 내가 그 6천만 원 내지 6,500만 원 주고 산 집이 전세가 그 가격에 육박을 했다면 이 집의 가격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당연히 그 집의 가격은, 매매 가격은 분명히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올라가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을까?
내지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해드린다면 월세를 내가 주고 대출을 얻는 방법, 물론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줄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 있던가 아니면 주위에 공단이 있던가 아니면 회사가 있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임대 수요가 받쳐준다면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1,000만 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머진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활용해서 샀을 때 대출 이자를 내가 받은 월세에서 내고 남는 게 얼마 되겠어? 에이, 그거 뭐 해봐야 몇만 원, 내지는 뭐 5, 6만 원, 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돈의 가치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돈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은 버는 돈이 아니라 가만히 뒀을 때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5만 원, 1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과정을 2번, 3번, 4번 반복했을 때는 내가 받는 월급만큼의 월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시작은 임대가 확실히 나갈 수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임대를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곳, 그리고 임대 가격, 그리고 임대 수요가 높은 곳을 어떻게 찾아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